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를 급락시켰던 그 원인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는요, 이 유상증자로 인한 걱정으로 인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주가가 10% 급락을 했죠. 그리고 같은 날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금요일에도 주가가 3% 이상 하락을 이어가면서 지금 어떠한 악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상증자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악재가 있다라는 건데 그 실체가 오늘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해당 악재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오늘 오전에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단독 타이틀 달고, 이수그룹 제2호 인수 추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시너지 기대. 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제2호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있어요. 이 탄소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주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만원입니다. 최근에 이스페타시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어떠한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해당 기업이 제2호 라고 하는 기업임을 알 수가 있게 되었죠. 이수그룹의 계열사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전고체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수를 진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수그룹은 제2호의 지분 40%를 3천억 원대 초중반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회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제2호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8천억을 봤다고 해요. 자, 지금 이수그룹은요,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생산 공장을 확장을 하면서 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수그룹은 이번에 이 제2호라는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부터 소재까지 한데 묶어 밸류체인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수가 앞으로 이 이수그룹의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악재지?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기사에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수그룹 계열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전고체 연구에 제2호의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2호하고 이수페타시스 간에는 큰 연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시너지를 기대한다. 이 시너지가 이수페타시스에는 해당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수페타시스는 뭐예요? 그냥 돈만 대주고 큰 수혜가 없을 것이다. 이게 우려가 되면서 이수페타시스의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회사가 다시 또 해명을 했죠. 자, 조금 전에 이 뉴스 기사와 관련해서요. 실제로 인수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그리고 이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 유상증자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네. 결국 시장에서 돌고 있었던 이 유상증자를 통해 M&A를 할 거다라는 소문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회사 측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거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근데 보시면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수 페타시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게 3분봉 차트인데 아침에 금투세 폐지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왔죠. 대부분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반등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투세 폐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34,000원에서 36,000원까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는 순식간에 다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좀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주가는 다시금 말아 올려주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43% 하락한 34,5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루머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인데 뭐 결론적으로 이 하락의 원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루머에 대한 이 하락이 나온 이유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스페타시스한테는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 주가는 더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던 간에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 유증은 이스페타시스와의 시너지가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페타시스는 그냥 돈만 대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주가가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유증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스페타시스 주주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룹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해명 공시나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유상증자 등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라고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유상증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이 31,000원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유상증자 소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였고요. 만약에 정말로 유상증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아마 3만원 언더로 내려가지 않을까. 네,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천억 원 이제 초중반대로 그런 규모로 인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유증 규모는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죠. 현재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있을 테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스페타시스를 통해서 유증을 한다라고 해도요. 이 유증의 자금을 100% 온전히 이 M&A 자금으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베스트는 뭐예요? 유증 없이 이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차입을 한다거나 해서 이 이스페타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결정을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이 제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전고체 연구를 위해서 인수를 하는 거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수혜를 보는 거니까 그럴 거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유상증자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왜 생뚱맞게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걸고 넘어지는 건지. 네. 그래서 이수그룹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좀 별다른 이유가 없다. 그냥 대외적인 이 시장 분위기상 내려온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지만 지금은 이 유상증자라고 하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 전에 주가가 다시금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하면서 이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상증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3만 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시장 분위기 좋은데 이스페타시스는 1%대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의 매수는 자제를 해주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수익 구간이다 하면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본전이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매도를 해서 이 현금 확보를 우선시 해주세요.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금 재진입을 한다거나 하면 되겠죠. 자, 나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타이밍을 모르겠다. 또는 이 유상증자나 M&A 등 이 이스페타시스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 이슈 등의 이런 정보, 소식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가운데 탭타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스페타시스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런 매매 타점들 공유해 드리고요. 또 유상증자라거나 제2호 인수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 공유해 드린다라고 해서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비 주세요, 정보료 주세요 이런 금전적인 요구하는 일은 일절 없을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수료 개념으로 수수료 대신해서 제 채널,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시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정웅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페타시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